요거 잠깐만 봐주세요. 아까 우리 이 그림, 이거 제가 그 인터넷에 뭐 메디알 룩이라는 데서 그림을 따온 건데, 여기 보니까 아까 한 학생이 지적을 아주 세세하게 잘 봤어요. 여기 인디케이션가 조금 수정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죠. 캐로티드 아테리에서 여기 갈라지는 여기 엔티리어 세레브럴 아테리가 이렇게 가는 거고, 엔티리어 세레브럴 아테리가 서로 만나는 요 지점, 여기 엔티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가 여기가 아니라 정확히 요 가운데 서로 만나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여기가 엔티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엔티리어 세레브럴 아테리가 길게 나온 건 아니고 아주 조금 이렇게 나왔죠. 여기 엔티리어 세레브럴 아테리고 여기 만나는 여기가 엔티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 그래서 엔티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는 사실은 굉장히 작아요. 한 2mm 내지 3mm. 그리고 실제 거의 잘 없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여기 엔티리어 캐로티드 아테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베질라, 버테브로 베질라가 서로 만나는 여기 PCN 포스테르 세레브럴 아테리 나가는 요 지점, 여기가 우리가 포스테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인데 아마 프린트에 엔티리어로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포스테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라고 하는 그렇게 좀 수정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거 이제 복습 문제 복습해 볼까요? 미들 메닌지얼 아테리가 분지되는 혈관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의 분지가 아닌 것 3번 그죠? 네, 엔티리어 미들 옵살믹 그죠? 엔티리어 코로이달 아테리는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에 나가는 이제 브랜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포퍼레이팅 아테리는 뭐 굳이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고요. 대개 이제 이름이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베질라 아테리에 나가는 이런 거는 좀 다른 거니까. 자, 버테브럴 아테리는 이렇게 아까 했지만 4개에서부터 주로 이렇게 팔로 가는 서브클라비안 아테리에서도 분지가 되는데 한쪽은 직접, 한쪽은 이노미네이트 아테리 통한 서브클라비안 통해서 나가는데 어쨌든 여기 버테브라의 트랜스버스 포라멘이라고 하는 여기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머리 안으로 들어가서 베질라 아테리로 합쳐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이 구조를 보면 이렇게 꼬불꼬불해요. 이렇게 꼬불꼬불. 직선으로 돼 있지 않고 이게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해서 이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브레인스템 앞쪽으로 가는 위치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버테브럴 아테리가 올라오고 여기가 메둘라고 이게 폰스고 브레인스템 앞쪽에서 이렇게 가서 브레인스템하고 세레벨룸 그리고 포스티러 세레브럴 아테리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제 포스티러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 터미널로지를 쓰고요. 그래서 요 각각 이제 에어리어에 따라서 세레벨룸의 여기 아래쪽이죠, 그죠? 그래서 포스티리어 인피리어 세레벨라 아테리 뒷부분에 좀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세레벨룸의 아래쪽 뒤쪽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가 카이카. 그 다음에 여기는 세레벨룸의 앞쪽인데 아래쪽. 그래서 엔티리어 인피리어 세레벨라 아테리. 여기는 세레벨룸의 슈피리어 세레벨라 아테리. 그래서 이 세레벨룸을 우리 그 베네도 엔티리어 미들 포스트를 이렇게 나눈 것처럼 세레벨룸도 이렇게 세 구역으로 블러드 서플라이가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엔티리어 미들 나눌 수가 없으니까 위 아래고 그다음에 위는 슈피리어 아래는 인피리어인데 인피리어 중에 아래는 앞뒤 그죠? 포스티리어 인피리어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게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버테브럴 아테리가 올라왔고 이게 이제 하나로 돼서 베실라 아테리고 여기 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브랜치들이 아까 나온 세레벨룸으로 가는 것도 나오고 브레인스템으로 나가는 혈관들도 나오고 그래서 요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요게 포스로 세레브럴 아테리인데 포스로 세레브럴 아테리하고 요 캐로티드하고 연결되는 요게 포스로 커뮤니케이팅 아테리. 그 다음에 캐로티드에서 이렇게 가는 이게 엔티리어 세레브럴 아테리죠. 오른쪽 왼쪽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만나는 요 지점이 엔티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 이렇게 서클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닥터 윌리스가 이제 이거를 이제 발견해서 자기 이름 붙였어요. 서클 오브 윌리스라고 하는 윌리스 순환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막히더라도 피가 이렇게 해서 돌아서 이렇게 공급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혈관이 막힌다고 해서 다 뭐 뇌혈류 감소가 브레인 데스가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순환, 측부 순환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 포스로 서큘레이션 다시 한번 아까 얘기 드리지만 이렇게 보여요. 버테브라에서 세 구역으로 나눈다는 것. 전체적으로 보면 엔티리어, 포스티리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라테랄에서 보면 포스로 서큘레이션 제일 디스탈, 제일 마지막에 가는 게 포스로 세레브럴 아테리고 바로 그 직전에 있는 게 세레벨의 위쪽을 공급하는 슈피러 세레벨라. 그 다음에 이제 베실라 아이카라고 하는 건 안 나왔는데 아이카, 그 다음에 파이카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한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 여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레벨룸에 공급을 하는데 특히 이 파이카는 세레벨룸뿐만 아니라 이 브레인스템에도 여기까지 가기 전에 여기 그죠 혈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파이카 혈관이 이제 막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계 신경학적 검사나 여러 가지 질환할 때 또 계속 같은 얘기가 나올 건데 이 혈관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들 위에 이제 좀 특징적인 몇 가지 증상들이 있어서 이름을 붙여놓은 것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포스로 세레브럴 아테리 특징이 뭐냐면 아기 때는 말이죠. 이 포스로 세레브럴 아테리가 태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포스로 세레브럴 아테리가 이게 엔티리어에서 가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포스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태아 시기가 나오면서부터 이 포스로 세레브럴 아테리가 이게 포스로 서큘레이션 베실라 아테리의 블러드 서플라이가 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커뮤니케이팅 아테리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해요. 이런 태아 때 모양으로 뭐 그게 병은 아니고 그런 아나토미컬 베리에이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고려할 때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근데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포스로 세레브럴 아테리는 다 이렇게 포스로 서큘레이션을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 아까 얘기했죠 에피두랄 같은 게 생겨가지고 뇌가 이렇게 눌리면 뇌가 어딘가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걸 이제 허니에이션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허니에이션 되면 이쪽에 눌리는데 이게 포스로 세레브럴 아테리가 잘 눌려요. 그럼 포스로 세레브럴 아테리를 담당하는 게 뒤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환자가 사망을 했는데 뇌압이 올라갔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추정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보면 이쪽에 이렇게 로우 덴시티가 있으면 이 사람은 PCA가 눌렸고 허니에이션이 됐겠다 이런 추정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콜라테랄은 아까 얘기했지만 서클 오브 릴리스가 제일 중요한 담당을 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그 브레인 서피스를 따라서 쭉 서로 연결되는 그런 걸 우리가 렙토메닌젤 아나스토모시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뇌 바깥쪽 스컬을 뚫고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트랜스듀랄 아나스토모시스라고 하는데 이런 콜라테랄들이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되겠고 자, 서클 오브 윌리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이렇게 막혀도 대부분 순환이 잘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캐로티드가 여기가 이렇게 막히면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담당하는 부분이. 그 다음에 AC에 여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막히면 이렇게는 못 가지만 이쪽에서 이렇게 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베질라 아테리가 막히면 어때요? 여기가 막히면 이쪽에서 올라가지 못하지만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거나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사진이 잘 안 나왔는데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는 어때요?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는 서클 오브 윌리스로서부터 공급을 받지만 이쪽으로는 다 엔드 아테리. 여기가 이렇게 막히면 그죠?
막히면 다른 데서 갈 데가 없어요. 예. 자, 여기 사진상으로 보면 이게 실제 포스를 커뮤니케이팅 할 때는 되게 이렇게 가늘고요. 여기 엔트리어 커뮤니케이팅이 되게 짧아요. 예.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막혔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어디가 문제가 되겠어요? ICA 여기 이렇게 됐을 때, 그죠? 다른 데는 다 막혀도 돌아가는 순환이 되는데 MCA는 서클 오브 릴리스를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막힌다는 거죠. 자, 이런 콜라테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볼까요? 머리 혈관 중에서, 그죠? 옵살믹 아테리와 같은 줄기에서 나오는 건 뭐냐? PR, 스칼프, 메닌지알, 페리오스티알, 인터오세우스. 어떤 것 같아요? 스칼프나 뭐 메닌지스 이거 다 익스터널 카로티드죠, 그죠? PR 아테리는 뭐예요? 혈관이 뇌 안으로 들어가서 갈라지고 브레인 서피스에 있는 혈관을 우리가 PR 아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고 나머지는 다 익스터널 오리진이니까 줄기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약입니다. 요약하면 양쪽 두 쌍의 라지 애터리가 있고 좌우에 인터널 캐로티드, 그 다음에 좌우에 버테블 아테리가 있다. 그래서 내경동맥은 주로 대뇌 쪽에, 그 다음에 추골동맥은 머리 안에서 하나로 기저동맥이 된다. 그 다음에 추골동맥과 기저동맥은 소뇌하고 뇌간의 혈류를 공급한다. 그 다음에 뇌 바닥 쪽에서 기저동맥은 뇌종동맥과 연결되고 이걸 우리 교통동맥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서클 오브 윌리스라고 한다. 서클 오브 윌리스에서 전뇌, 중뇌, 후대뇌 동맥, 주요동맥이 연결되고 공급한다. 이게 지금까지 한 내용들의 전부 다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요약한 그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세혈관 구조인데, 자, 이제 요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현미경적인 구조죠. 그래서 갈라지고 뇌 표면에서부터 요게 이제 PR 아테리예요. PR 바로 표면에 있는 걸 우리가 PR 아테리라고 하고 그게 이제 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갈아지면서 아테리올이 되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캐필라리도 되는데 요 이렇게 들어가는 요 공간을 우리가 비디오 로빈 스페이스라고 해서 사진 MRI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뇌 안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넓어진 거죠. 이게 병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비디오 로빈 스페이스라고 하는 혈관이 들어가는 길이 넓어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PR 아테리를 이렇게 딱 잘라서 보면 PR 아테리는 뭐 엔도셀리움이 있고 스무스 머슬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캐필라리는 뒤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우리 신체 다른 기관에 있는 거랑은 다르다. 그래서 이제 터미놀로지를 아시면 됩니다. 아, PR 아테리라는 게 어떤 거구나. 페니트레이팅 아테리라는 게 어떤 거구나. 아까 우리 나왔던 퍼포레이팅 아테리 배웠죠? 퍼포레이팅 아테리는 이거랑 개념이 다른 거예요. 퍼포레이팅 아테리는 그냥 라지 베셀에서 브레인스템으로 들어가는 그냥 모든 아테리를 총칭하는 거고 페니트레이팅 아테리도 이것도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죠. 그러니까 혈관 안으로 들어가는 이거를 우리가 페니트레이팅 아테리라고 하고 여기서 들어가면 이제 인트라세레브랄 아테리올 더 작은 게 되고 그 다음에 캐필라리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고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PR 아테리하고 파렌키마 아테리올, 즉 요게 PR 아테리는 아직 그 뇌 안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 파렌키마 아테리올인데 각각 역할이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 PR 아테리는 우리가 막 심장 막 빨리 뛰고 박동해서 혈압이 막 올라가면 뇌혈전량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뇌혈전량이 많아지면 위험하죠. 그래서 이 PR 아테리의 주된 역할은 컨스트릭션, 혈관을 수축을 해갖고 너무 많은 양의 피가 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 역할을 하니까 뉴럴 서플라이도 이 너브 서플라이가 바깥쪽에서부터 이거 혈관을 이렇게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역할은 그 과격한 혈류량 증가에 의한 그 뇌 보호를 위해서 컨스트릭션 한다. 이런 컨셉을 갖고 있으면
이후에 설명이 다 해결이 되고, 이 파렌키말 아테리올 또는 페니테이팅 아테리 뭐 다 같은 말인데 인트라세레브랄 아테리올, 여기 있는 아테리올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뇌에 머리를 많이 쓴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피가 많이 필요하다, 또는 이쪽 그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해서 뇌로 가는 전체적인 혈류량이 감소했다. 그럴 때 혈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혈관이 확장을 하면 피를 많이 담을 수가 있고 가스 익스체인지나 이런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주로 혈관을 확장하는, 뇌의 요구에 따라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혈관입니다. 이 혈관들은. 그래서 그러한 그 메커니즘, 롤이 있기 때문에 주된 역할도 이 신경 자체, 뇌 자체에서 이노베이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PR 아테리들은 다른 뇌의 다른 부위에서 또 이제 신경 파이버들이 와가지고 지배를 하는 거고요. 이 페니테이팅 아테리, 파렌키말 아테리올들은 이 주변에 있는 뇌 자체에서 이노베이션 하는 거예요. 뇌에서 내가 지금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너 빨리 피를 많이 보내줘. 확장을 해가지고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자, 페리베스큘라 이노베이션은 PR 아테리들은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다른 뇌부에서 신경 파이버들이 와갖고 이노베이션 하는 거고, 이거는 그 주변에서 바로 하는 거죠. 그래서 PR 아테리들은 우리가 컨트랙션을 해야 되니까 스무스 머슬이 많아요. 멀티레이고, 파렌키말 아테리들은 확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무스 머슬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PR 아테리들은 뉴로트랜스미터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이 PR 아테리들은 브레인 서피스에 그물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잘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막혀도 다른 쪽에서 다 연결이 돼요.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콜라테럴이 없죠, 그죠? 콜라테럴이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문제가 생겨도 인팍션이나 이런 게 잘 안 오지만 이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부위는 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퇴행성 질환으로 이렇게 점처럼 막 보이는 그런 병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기는 게 이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BBB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얘기했고요. 모든 혈관은 튜니카, 인티마, 미디아 3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뇌혈관은 뭐가 하냐면 이제 이 뇌혈관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특징은 뭐냐면 어드벤티시아가 굉장히 얇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무스 머슬 레이어가 좀 다르다는 것. 그 다음에 이 모세혈관 문제는 뒤에 가서 하고 보고 볼게요. 뇌 모세혈관은 특징이 뭐냐? 즉 스무스 머슬이 없다. 그 다음에 엔도텔륨만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이걸 장 합치면 약 700kg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영양 분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적혈구 통과하는 속도는 피의 요구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많이 요구되면 피가 그죠? 빠른 양으로 많이 가야 되고, 적게 요구하면 뭐 천천히 가고 이런 정도로 해서 이게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거를 뉴로바스큘라 네트워크 유니트라고 하는 말씀. 혈관은 뭐야? 특징이 뭐냐면 그냥 통로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신경은 뭐야? 그걸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경의 요구에 따라서 혈관이 확장하거나 또는 수축하면서 필요한 영양 공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뉴로베스큘라 유니트라는 말을 써요. 즉 캐필라리 주변으로 신경들이 같이 붙어 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자세히 나오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뉴로베스큘라 유니트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그냥 일반 다른 신체에서는 그냥 캐필라리의 구조만 있고 주변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되지만, 뇌는 혈관과 신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연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로베스큘라 유니트가 밀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즉 뇌혈류를 많이 필요로 하는, 뇌는 우리가 그레이 매터와 화이트 매터가 있는데, 그레이 매터가 신경세포고 화이트 매터는 파이버예요.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레이 매터가 실제 일을 많이 하니까 그쪽에는 뇌혈류량이 많아요. 실제 이렇게 브레인에다 이렇게 프로브를 꼽아서 뇌혈류를 재보면 한 분당 그람당 100cc의 블러드 플로우가 가요. 그레이 매터는. 화이트 매터는 한 30에서 40. 파이버들만 있기 때문에 밀도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고산지대에 일한다든지 하여튼 크로닉 하이폭시아의 상태가 되면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이런 뉴로베스큘라 유니트 캐필라리가 막 늘어난다는 거죠. 또 반대로 고혈압 같이 이런 퇴행성 질환이 오래되면 오히려 이제 감소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세혈관의 특징으로 옳은 것 했죠. 뭐 스무스 머슬 레이어가 아까 없다 그랬죠. 엔도세리움의 갭정션 이 뒷부분에 나올 텐데 물질 투과가 잘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그게 BBB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혈류 속도는 다르겠고, 이제 모든 뉴런이 각자의 모세혈관을 갖고 서로 연결을 한다는 거죠. 그 밀도는 이제 각기 다 다르다는 거고요. 봅시다. 자, 이게 이제 뭐 핵심이고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BBB가 어떻게 생겼느냐, 구조를 알고 기능을 아시면 되는 거죠. 자, 모든 혈관은 다 엔도셀륨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엔도셀륨이라는 게 있고, 엔도셀륨을 구성하는 뭐든지 우리가 붙어 있으려 그러면은 그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혈관에 있는 그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있고, 일반적으로도 신체의 다른 부위 혈관들은 엔도셀륨과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이게 다예요. 다고 이 베이스먼트 멤브레인과 이 엔도셀륨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갭 정션이라 해서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아서 필요에 따라서 물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BBB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타이트 정션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주변에 또 뭐가 있냐면 페리사이트라고 하는, 페리라고 하는 건 주변에 있는 세포의 기능에 대해서 잘 이제 많이 연구가 안 됐기 때문에 페리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신경 글라이알 셀에서 있는 아스로사이트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뉴런, 글라이알 셀은 신경세포가 아니라 신경지지세포예요. 실제 신경은 아닌 거죠. 신경세포들의 기능을 우리가 뇌 브레인이라고 했을 때 브레인에 있는 신경, 뉴런들보다는 글라이알 셀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실제는. 그래서 이런 글라이알 셀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아스로사이트인데, 아스로사이트가 이렇게 포드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BBB의 구성 요소예요. 그죠? 엔도셀리움,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페리사이트, 그다음에 글라이알 셀의 포드 또는 아스로사이트, 그다음 뉴런. 이게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신경에서 막 일을 내가 많이 한다.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그럼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야, 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그래서 확장시키고 블러드 플로우를 많이 가게 하고 하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뉴로베스큘라 유니트라고 하고, 또 반대로 막 혈압이 막 200까지 올라가고 막 올라가고, 아무리 그걸 사전에 막 차단을 하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로를 하더라도 여기까지 많이 전달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60. 그러면 압력이 높으면 막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이 막 빠져나가고 뇌가 붓고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이 타이트 정선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텀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블러드 내에서 우리가 브레인 내로 필요한 것들만 빠져나갈 수 있게 조절하는, 프로텍션하는, 그래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 거죠. 엔도셀리움, 페리사이트 이렇게 5가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각각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고, 페리사이트 아까 얘기했지만 뭐 그냥 주변에 있는 거고 특별히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이거 제가 설명드린 거에 익스트린식, 우리 여기 있는 세포들은 밖에서부터 뭔가 신호가 조절을 합니다. 혈관을 확장시켜라, 수축시켜라, 이런 주로 이제 수축하는 것들을 밖에서부터 하는. 여기는 이 안에 있는 바로 주변에 있는 아까 BBB, 뉴런 이런 데서부터 관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인트린식의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노베이션에 대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기 피알 아테리들은 그런 바깥쪽에 있는 너브에서부터 이제 파이버들을 갖고 이제 지배를 하기 때문에 주로 컨트랙션에 관여된 것, 이쪽은 주로 딜라테이션 된 것.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질환 부분에서 또 이 부분 자세히 말할 거예요. 자,
그런 컨셉을 갖고 이거를 이제 또 보시면 돼요. PR 아테리하고 파렌키말 아테리오를 해보면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 아드레너직은 역할이 뭐냐면 컨트랙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파세틱이랑 같은 거죠. 비상시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PR 아테리들은 아까 컨트랙션의 개념이니까 아드레너직이 높겠고요. 그 다음에 기능은 바소 컨스트럭션 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 다 바소 컨스트럭션에 관계된 그런 요인들이에요. 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혈관이 우리가 계속 뭔가 뉴로트랜스미터가 오고 이걸 막 조절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혈관 자체도 혈압의 변화에 따라서 자체에서 능동적으로 뭔가 되는 오토레귤레이션 되는 게 있죠. 그게 이제 마이오제닉 리스판스예요. 그러니까 즉 혈관 자체의 스무스 머슬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혈압이 오르고 이게 압력이 높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컨트랙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압력이 낮아 이건 피가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자기가 릴렉세이션 하는 이런 걸 우리가 마이오제닉 리스판스라고 하는데, 이 마이오제닉 리스판스도 혈관 확장의 주된 목적이 아니고 막 많은 양의 막 우리가 달리기 막 하고 하면 심박출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럴 때 그런 거를 뇌에 그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컨트랙션, 톤이 높을 때 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이게 이제 마이오제닉 리스판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토 레귤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한 압력하에서 약간 수축한 상태로 유지되는 게 마이오제닉 톤. 리액티비티는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수축하기도 하고 이완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마이오제닉 리스판스가 오토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터미널을 쓰는데 이게 이제 망가지는 질환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질환을 그런 걸 이제 배우실 텐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장돼 있는 거예요, 혈관이. 예. 그래가지고 피가 그냥 계속 압력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또는 피가 필요해갖고 우리가 뇌에서 막 에너지를 써갖고 피가 더 전달이 돼야 되는데 확장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할 여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도 피가 잘 안 가는 거죠. 예. 그래서 혈관 자체는 아까 얘기했지만 너브 이너베이션에 의해서 익스트린식이나 인트린식에 의해서 혈관 수축을 주로 담당을 하는 그런 역할과 혈관 자체가 갖고 있는 마이오제닉 리스판스에 의해서 또 조절한다는 거죠. 뇌혈관이. 그런 내용을 아시면 되고, 이렇게 크게 써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전문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해놨습니다. 이게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뭐 피드백에 대한 얘기도 다 넘어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모든 기능들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필요할 때 우리가 뭐 달리기 근육 막 하면 팔다리에 근육에 많은 양의 피가 필요로 하는데 근육에서 그거를 조절하거나 그러진 못하잖아요. 근데 뇌는 그러지 않다는 거죠. 에너지가 필요로 할 때 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혈관을 확장시키고 이런 조절을 하는 게 이제 뇌의 역할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아나토미카라는 걸 봤고요. 이제 기능적인 거예요. 뭐냐면 뇌로 피가 가는데 결국은 뇌혈관을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관이 어때요? 직경이 크면 클수록 잘 가고 또 작으면 작을수록 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커서 잘 안 가는 거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직경과 그 다음에 압력 차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압력 차이를 비교한 건데 이 정도 경사와 이 정도 경사에서 어때요? 경사가 세면 셀수록 피가 잘 흐르겠죠. 즉 압력 차가 크면 클수록 잘 가는 거고, 직경이 넓으면 넓을수록 잘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뇌혈류를 이제 할 때는 혈관의 직경, 그 다음에 압력 차이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걸 우리가 이제 프레저 그레디언트라고 해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이렇게 피가 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모이면 총 모이는 걸 불러도 볼륨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영상 검사라는 걸 볼륨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통과해서 가는 요 속도, 이게 블러드 플로우, 시간당 얼마가 가느냐. 그다음에 요 압력차, 이게 블러드 프레저 그레디언트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에서 얘기를 할 때는 세레브럴 퍼큐션 프레저,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 블러드 볼륨,
CMR2 요런 터미널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뇌에서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메타볼리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제 나중에 디지즈 할 때 또 여러분들 할 거예요. 혈관이 이렇게 막힌단 말이죠. 막히면 콜라테럴이 생기면서 어떻게든지 이 뇌에 이제 블러드 플로우를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절이 돼요. 혈관이 막히면 그 막힌 부위 디스탈에 있는 혈관이 확장이 되고, 그래서 일정하게 블러드 플로우를 유지하지만 그래도 계속 막히면 결국 블러드 플로우가 떨어지는데, 중요한 건 뇌에서 공급하는 그 산소를 일정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메타볼리즘이 이제 감소한다든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헤모다이내믹스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세레브랄 블러드 플로우는 이 얘기는 뭐냐면 안정적으로 일정한 혈압이 낮든 어느 정도 혈압이 되든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데,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이제 오토 레귤레이션이 깨져서 다 망가진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또 재밌는 것은 혈관이 아까 그 버테브라 아테리가 막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심장의 압력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기 위해서, 즉 이렇게 한 번 꺾일 때마다 그 저항이 증가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캐로티드 아테리도 그렇고 버테브라 아테리도 그렇고 실제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지 않고 커브로 돼 있고 다 이런 내용들이 돼 있죠. 이제 아주 오묘한 그런 자연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이제 레귤레이션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러면 뇌혈관에서 우리가 스페시픽한 건 물론 산소가 부족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혈류를 늘리기 위한 변화가 일어나지만 CO2에 대한 것도 아주 재밌는데요. 즉 CO2가 우리가 하이퍼벤틸레이션 하면 어때요? 피 속에 CO2 농도가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피 속에 CO2 농도가 떨어지면 뇌혈관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몸에 산소가 많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혈관이 수축을 해요. 배소 컨섹션. 우리가 막 심호흡을 하면 어지러운 게 혈관이 수축을 하면서 뇌혈류가 감소해서 그러는 겁니다. 즉 CO2가 많느냐 적느냐, CO2가 많아지면 혈관이 확장하고 적어지면 이제 수축하는 그런 개념이고, 자, 이 뇌촉수액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BBB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개념이 있어요. 블러드 CSF 배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인 CSF 배리어가 있는데, 아까 BBB는 했죠? 이게 어떤 실험을 한 거냐면 우리 동물 실험에서 쥐에다가 다이를 블러드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브레인을 잘라서 봤더니 이 다이가 브레인이랑 CSF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뭔가 배리어가 있겠구나. 그게 이제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 아까 얘기한 뉴로베스큘라 유니트고요. CSF에다가 다이를 이렇게 줬어요. 주구나 인젝션하고, 그리고 이제 뇌를 잘라서 봤더니 다이가 브레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 무슨 배리어가 있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뭔가 펌이업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뉴로베스큘라 이제 BBB고요. 그 중에 블러드 CSF 배리어는 뭐냐면, CSF는 우리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브레인 내에 있는 그 채우는 공간이, 나중에 이제 CSF 다시 공부할 시간이 있겠지만 블러드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블러드 중에서 우리 코로이드 플렉서스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코로이드 플렉서스에서 CSF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블러드하고 CSF 사이에도 뭔가 배리어가 있겠죠. 그런 걸 우리가 블러드 CSF 배리어라고 얘기하고, 또 브레인하고 CSF 사이에도 배리어가 있겠죠, 그죠? 여기에는 이제 BBB처럼 타이트하지 않지만, 그래서 머리에는 세 가지 배리어가 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BBB고, 주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 BBB고요. 블러드 CSF 배리어나 또는 블러드 CSF 브레인 배리어는 나중에 공부하는 시간이 따로 있을 겁니다. 자, 이 이제 BBB에 대한 건 다시 좀 나왔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타이트 정션이고, 그럼 물질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 주로 이제 액티브 트랜스포트, 여러 가지 메디에이터를 이용해서 액티브 트랜스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 다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꼭 기억할 거는 서로 연결, 엔도셀륨끼리 연결은 타이트 정션으로 되어 있고, 물질 이동은 그러면 그렇게 꽉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냐? 필요한 물질 이동은
이런 캐리어에 의해서 액티브 트랜스포트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이렇게 그래도 타이트 정션이지만 그래도 나갈 수 있는 게 억시전이나 우리가 O2나 CO2는 이런 타이트 정션을 통해서 펌업을 가는 거고, 액티브하게 가는 건 우리 뇌에서 주로 쓰는 건 에너지는 글루코스잖아요. 글루코스가 그렇게 간다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아주 전문적인 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적어놨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스트로사이트, 글라이알 셀이에요. 글라이알 셀이 그 BBB를 컨트롤하는데 이거는 이제 서로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여기 이제 배리어를 역할하는 것보다는 필요로 하는 혈관에 이제 신호를 줘서 확장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역할이다.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브레인 이데마에 대해서 이제 또 따로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 BBB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메소지닉 에데마하고 사이토톡식. 사이토톡식 에데마는 신경세포 자체가 붓는 거고요. 아소제닉 에데마는 혈관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서 붓는 거예요. 그런 기전이 그리고 BBB와 관계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나 볼까요? 다음 중 뇌촉수액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하루 생성량은 500cc. 들어본 적 있어요? 맥주 한 잔 작용이고, 완충작용으로 뇌를 보호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뇌는 물에 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뇌촉수액이 만약에 이게 없이, 뇌촉수액이 없이 그냥 뇌가 있고 주라에 쌓여 있다 그러면 우리 어디 조금만 부딪혀도 뇌 금방 멍이 들고만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뇌촉수액이 쌓여 있는 공간은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큰 중요한 완충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걸 하겠죠. 뇌의 영양 공급도 합니다. 하지만 주된 영양 공급은 어디서 해요? 블러드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뇌세포 간질, 인터스티셜 스페이스에 있는 것하고 조성은 같아요. 뇌촉수액은. 자, 뇌촉수액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네. 동맥, 정맥, 지주막하 공간, 경막의 임파선, 뇌세포 간질액. 뇌세포 간질액과 뭐 성분은 같지만 또 지주막하 공간에 뇌촉수액이 있지만 이게 만들어지는 것은 블러드로부터 나옵니다. 즉 여기가 우리가 이제 뇌촉수액이 있는 지주막하 공간과 벤트리클이라고 하는, 특히 벤트리클에 있는 코로이드 플렉서스,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수세미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수세미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모세혈 작은 캐필라리들이 있는 요런데 요거죠. 이렇게 여기 캐필라리들이 있고 거기에 있는 여기 있는 엔도셀리움은 우리가 BBB랑은 달라요. BBB는 타이트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필요한 성분이 빠져나가서 이 CSF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코로이드 플렉서스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이드 플렉서스에서 CSF가 만들어져서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개 이제 코로이드 플렉서스에서 CSF가 안 만들어져서 생기는 병은 별로 없어요. 이거는 그냥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 순환하는데 CSF가 순환을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게 대부분 이제 신경계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안 만들어지게 하거나 또 적게 만들어지는 약제는 있지만 그 작용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때요? 계속 만들어지고 닫혀진 공간이기 때문에 뇌압이 오르고 또 그걸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하이드로세팔루스라고 해요. 뇌에 물이 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제일 쉬운 거는 이렇게 등에서 룸바 태핑을 해가지고 CSF 드레인 해주는 거예요. 가장 손쉽게 하는 거. 근데 그거는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인 거니까. 또 한 가지는 머리에다 이렇게 구멍을 내서 또 벤트리클에다 카테타를 박아서 빼주는 거죠. 그것도 다 일시적인 거죠. 이제 그런 걸로 안 될 때는 이제 그런 장치를 이제 몸에다 삽입하는 그런 혐투 수술을 하는 건데 바로 이런
CSF에 대한 게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은 베인에 대해서 잠깐만 이제 소개를 하고 끝나도록.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아까 근데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PR 아테리하고 페니트레이팅 아테리를 기억을 하고 거기에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역할, 그다음에 BBB 구성과 역할, 그게 이제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의 가장 핵심이고, 이거는 우리가 그 해부약 시간에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을 좀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베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제 뇌에만 있는 특징적인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베인은 캐필라리 다음에 이제 베이너 시스템으로 작은 데서 연결되고 큰 베인으로 가잖아요. 근데 뇌에는 희한하게 듀랄 사이누스라는 게 있어요. 그 이 베인들이 모이다가 결국은 밖으로 나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듀랄 사이누스인데, 이건 뭐냐면 듀라와 듀라가 이렇게 서로 만나갖고 그냥 공간을 이루는 거예요. 혈관처럼 무슨 엔도텔륨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듀랄 사이누스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이렇게 세이첼 사이너스가 있고 중앙에도 있고 옆에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뇌 베인들이 나가기 전에 다 여기로 모였다가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드레인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듀랄 사이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팔다리에 있는 베인들은 다 밸브가 있지만 뇌에 있는 그 베인들은 밸브가 없어요. 그게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베인은 우리가 뇌 서피스에 따라서 슈퍼피셜하게 있는 베인, 뭐 딥베인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결국은 캐필라리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베인으로 나아가는데 브레인 서피스를 통해서 오는 것과 뇌 가운데 딥 스트럭처에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나눠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듀랄 사이너스 얘기했지만 세지탈, 스트레이트, 이 명칭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 붙였는데 어쨌든 이런 게 이제 뼈가 부러지거나 그래서 인절이다 출혈이 된다든지 이게 막힌다든지 이제 그런 병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레벨룸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너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인들은 아테리만큼이나 또 콜라테럴이 좋아요. 그래서 어느 한 베인이 막혀도 또 옆으로 가는데, 뭐든지 급격하게 막히면 콜라테럴 형성이 안 되고 서서히 막히면 콜라테럴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부학 실습할 때 이런 사이누스는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베인 일부 열어보면 카다바에서는 사실 아테리 베인 이렇게 구분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이너스 미드라인에 있고 이 명칭들을 세지탈 사이너스, 뭐 스트레이트 사이너스, 시그모이드 사이너스 이제 되게 열다가 많이 찢어지기도 하고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레브로 바스큘라 디지즈는 우리가 크게 스트로크이란 말을 쓰는데, 막히는 병, 이스케믹 스트로크 또는 터지는 병, 헤모리직 스트로크.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론에 대해서 공부하실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한 거는 몰폴로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울트라 스트럭처, BBB라고 하는 뉴로베스큘라 유니트, 그 다음에 콜라테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페리베스큘라 이너베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블러드 플로우 잠깐 했고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